바로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교통법규 위반인 신호 위반의 위험성과 또 올바른 신호 준수 방법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항상 일주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네,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말 네, 높습니까? 네. 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예. 지난 2019년 신호 위반으로 발생된 교통사고가 27,29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2.1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315명 사망했고 45,24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 신호위반 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사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뚜렷한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 붙는 사각지대라든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대부분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호 위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 신호는 일단 도로 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우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무시하는 순간 언제든지 사고로 접어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황색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이 또 자주 보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색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 이거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황색 신호는 똑같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켜지는데도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과속 페달을 밟아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이는 황색 신호가 정지 신호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정지 신호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적색 신호와는 다르게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 같다. 네.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도 무리하게 속도를 진입할 경우에 대부분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또는 교차로 내부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이때 신호만 믿고 출발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또는 유턴 차량과의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요. 또 그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보행자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네. 특히 신호 위반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의 형태가 정면 직각 충돌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한 주변의 차량들과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동시에 또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해치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김태환 교수님. 예. 이 모르면서 하는 신호 위반의 대표적인 것이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 위반인데요.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이 비보호 좌회전을 그냥 아무 신호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신호 위반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무슨 신호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데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일부 소규모의 이 교차로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적신호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진행하지 못할 거 기다려주는 이런 경우들도 맞습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 비보호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비보호자이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가능하고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고 안전이 확인되면 그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런 통행 방법 잘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적색 신호 시 비보호자 이전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다. 그리고 단속이 될 수 있고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라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비보호 좌회전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직진 신호일 때 맞은 차량이 없고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었다라고 판단될 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 김태환 교수님께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이거 부탁 하나만요. 예예. 아니 항상 저 이 비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거 자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 비보 좌회전 때문에. 예예. 아니 그러면은 물론 뭐 운전면허 시험 다 필기 시험 합격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비보 좌회전은 적신호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예예. 그냥 표지판에 비보 표지판에 녹색 신호일 때만 뭐 가능 뭐 이런 거 좀 써주면 안 될까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호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가장 단순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 신호에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 적색이 하는 위험도 있지만 반대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곳에서는 뭐 녹색 신호해야 된다 너무 긴 문구보다는 운전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직진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을 적색 신호 때 해가지고 여기 경찰분들한테 걸려가지고 과태료 내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거기에 그 좌회전하는 곳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바로 신호가 아닌데 오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게 잡아가지고 그거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깜빡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 적신호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왜 빨리 안 가냐고 뭐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들도 가끔은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운전, 빨리빨리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좀 느긋한 운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렇게 좀 여유 있고 법규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유 있게. 자, 만약에 우리 각수님 같은 경우도 오늘 방송 7시에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방송국에 제가 알기로 한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5시에 도착하는데요. 5시, 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출발을 하게 되면 위반할 일도 없고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법규를 지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방송 시간에 다다랐는데 시간이 빠듯한 경우라면 우리 각수님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황색 신호 들어왔습니다. 서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서야죠. 서야지 되는데 방송 시간에 못 맞춘다라면 그것도 방송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신다라면 뭐 신호 분명히 지킬 수 있고요. 여유로운 운전을 위해서는 여유로운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 6385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교수님. 김태환 교수님, 저 아파트 바리케이트에서는 보행자 우선이 맞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아파트 바리케이트는 모든 도로에서는 신호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일단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은 보행자입니다. 그렇죠. 교통약자이고 특히 이 보행자 중에서도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의 기본이고요. 자, 실제로 이 모든 도로는 보행자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도로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도로는 우리 거고 뭐 보도는 사람 거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멈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물론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자기의 우선권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되게 옳으신 말씀, 되게 중요하신 말씀 해주셔서 되게 멋지시고요, 우리 김태현 교수님. 제가 여기서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강조를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우리 김태현 교수님을 대신해서 요새 그 배달들 많이 시켜 먹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오토바이가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예, 네, 많아졌죠. 운전할 때 이 백미러나 이런 걸로도 어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또 골목에 들어갈 때 오토바이 예. 잘 이렇게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토바이, 그다음에 조심해야 자전거, 돼요. 그리고 예.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PM. PM.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동차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예, 차체도 작고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차체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항상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실 때는 백밀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더 길들이시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또 다음 예.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